거. 우리가 또 이번 주는 온라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복습. 예습은 할 필요 없고 복습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방과후가 있고 다음 주부터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시 저 혼자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제대로 듣고 있는지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선생님이 쭉 수업하는 내용들은 다 받고 이해했고 복습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다 받고 이해했고 복습을 했어야 돼요. 복습을 했어야 돼요. 복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일반 전표 입력 6문제 대비,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6문제 대비예요. 이 두 가지가 당락을 결정해요. 우리가 원가 해결을 다 끝냈어요. 기출문제도 쫙 풀어줬잖아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싹 풀었습니다. 그것만 다 이해하면 원가는 다 맞습니다. 다 맞고 회계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론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풀어야 돼요. 중간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저기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실기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실기를 할 건데요. 그때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주예요. 주. 요 두 가지만 잘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선생님이 걱정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2급도 없는데 바로 1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인데 한번 신화를 만들어 보게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일반 전표 입력 1시간 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시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쭉 보면 94회는 우리가 다 했어요. 94회 쭉 풀었고 93회 문제도 1번 풀었고 2번 풀었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풀었습니다. 3번 어려운 문제라 했어요. 중요한 문제고 3번 별표 쳐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번도 풀었습니다. 5번 중요한 겁니다. 5번도 복리후생비인데 회사 부담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부담금 절반씩 내는 거예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절반, 그 다음에 직원이 절반 이렇게 내줘요. 회사가 내는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이 내는 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 왜? 예수금은 부채잖아, 부채. 그러니까 직원한테 뜯어다가 회사가 나중에 내줘야 되니까 예수금으로 부채. 그 다음에 6번은 안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볼게. 12월 18일 93회 6번이에요. 12월 18일 투자 목적으로 우주상사의 토지를 4억 5천에 취득했습니다. 샀잖아요. 땅 산 거야, 땅 산 거. 근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샀대요. 땅도 똑같은 이름도 땅인데 토지라고 부르지 않고 투자 목적이면 뭐라고 부르죠? 투자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우리 계정 과목표를 옆에다가 펴놓으면 됩니다. 투자 부동산 로 부르고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땅 샀으니까 돈 줘야죠. 근데 취득세 2천만 원은 통장에서 줬대요. 그렇죠? 통장에서 줬대요. 취득세 2천만 원. 그러니까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걸 사면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야 돼. 취득했을 때 세금. 자동차만 사는 게 아니고 세금도 냅니다. 세금도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도 냈답니다. 그거는 통장으로 냈대요. 땅 사고 돈 준 거예요. 땅 사고 돈 준 거니까 투자 부동산이라고 적고 산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돈 줘야 되니까 3개월 해주니까 외상 매입금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아마추어니까 이미 지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나갔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돈 얼마죠? 2억 5천? 4억 5천. 네, 4억 5천이고 4억 5천은 안 줬는데 통장으로 줬대요. 취득세는 통장으로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렸죠? 차되면 안 맞죠?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요? 아니면 땅값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땅값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취득세는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4억
취득세 포함시켜야죠. 부대 비용. 저기 유형자산이나 뭐 상품도 그렇잖아. 뭐든지 사올 때는 거기 부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면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 샀을 때 들어가는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92회에, 이제 92회로 가야죠. 92회 볼게요. 92회 1번.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서 국민은행에 퇴직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7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통장에서 납입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항상 공개는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잖아. 회사 입장에서 하면 회사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퇴직연금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직원들을 직원들이 열심히 와서 일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있다가 퇴직을 하게 돼요. 퇴직금이라는 것을 적립했다가 줘야 돼. 적립했다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퇴직금을 가지고 적립했다가 10년, 20년 후에 주는 거니까 회사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중간에 회사가 망하면 그 퇴직금까지 다 날려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요즘은 퇴직은 회사는 무조건 1년마다 이 사람이 퇴직은 안 했지만 퇴직금을 적립을 외부에다가 하라고 해요. 회사 내부 말고 외부에다가. 그러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직원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취지 알겠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 1년마다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 외부로 적립시키는 거예요. 외부 금융기관에 외부 금융기관에 이렇게 퇴직금을 적립시키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뭐 퇴직금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근데 이 금융기관은 그 돈을 가져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은행이 뭐 하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자 먹고 이 사람들은 이자 좀 주고 해서 돈 가지고 돈 버는 데잖아요. 돈 가지고 돈 버는데. 자, 그래서 퇴직금이 들어왔으면 금융기관은 그걸 가지고 잘 운용해서 이익이 나면 회사한테 더 주고 아니면 손해보면 회사가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에서 회사가 여기 돈을 맡겼는데 여기서 수익금이 났어. 100만 원을 맡겼는데 12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그 20만 원 누가 먹냐는 거지. 100만 원은 어차피 퇴직금이니까 직원들한테 가야 돼. 직원들한테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20만 원, 추가적으로 더 20만 원 된 것은 누가 먹냐는 거예요. 다시. 회사가 퇴직금을 맡겼어요. 그럼 이제 회사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은 퇴직금은 회사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잘 운용해서 12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럼 120만 원에서 그 100만 원은 당연히 회사한테 직원한테 가는 거지만 20만 원은 어디로 가냐고? 회사로 가냐고 직원한테 가냐고? 이런 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회사로 다시 들어간다 아니면 직원한테 간다 라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을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요. 급여형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직원이 다 먹는다라고 하면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요.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른대요. 다시 너희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확정급여형 계약을 쓰고 확정기여형 계약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하게. 나중에 너 퇴직할 때 어떻게 받을 거야? 회사에서 돈 넣을 거거든, 외부로. 근데 거기 수익금까지 네가 다 먹을래? 아니면 너는 원금만 먹을래? 라고 한다고. 쌤, 수익금 중에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돼도 직원이 책임져야 되는 게 확정기여형이에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마이너스가 돼도 직원은 먹는 거는 그대로예요. 100만 원 그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회사가 100만 원 넣었어요. 직원들한테 주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돼버린 거야. 100만 원이 운용을 잘못해서. 그러면 직원은 80만 원 먹어. 20만 원 손해봤잖아. 그걸 확정기여형. 근데 1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120만 원 다 먹어. 그게 확정기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여기 100만 원 맡겼잖아요. 근데 120만 원이 됐어. 그러면 20만 원은 회사가 먹고
100만 원은 직원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직원은 그대로 100만 원을 보장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80만 원이 됐어. 80만 원이 됐으면 직원도 그대로 100만 원 가고 이 사람이 20만 원을 메꿔서 줘야 돼요. 직원한테. 확정 급여요. 이해됐나요? 책임을 누가 준다고?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게 보장된 거야? 확정 기여형이 보장된 거예요. 손해보든 손해보지 않든 무조건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수익금 올라갔을 때 수익은 못 받지. 그쵸? 이 사람이 받지. 회사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잘 돌려가지고 오히려 수익금이 되면 수익금은 회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를 보면 메꿔줘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확정급여형이.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알아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여기서 손해본 것을 메꿔줘야 돼. 이익 본 것은. 이익 분만 자기가 먹고. 이해됐죠? 우리 회계 처리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제 보면 요거는 우리가 개정 과목을 퇴직연금이라고 하고 퇴직연금 운용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해줘요. 개정 과목을. 우리 개정 과목 표에 나와 있을 거면 자산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부르고 얘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개정 과목으로 씁니다. 일단 이렇게 쓰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맡길 때 일단 자산으로 합니다. 자산. 돈 나간 게 아니라고 봐요. 왜? 수익금은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 돈은 회사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자산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이면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로 하는데 이때는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회사는 돈을 100만 원 맡기고 여기서 손해보든 이익을 보든 회사는 상관하지 않겠다. 누가 책임지니까? 그건 직원이 다 책임지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용으로 돈 주고 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 주고 끝. 회사 입장에서 돈 주고 끝. 왜? 수익을 보든 이득을 보든 다 누가 책임지니까? 직원이 책임지니까. 뭔 확정기여형은.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돈을 맡기고 그것을 책임을 누가 져야 돼? 회사가 진다니까. 왜? 손해봐도 메꿔줘야 되잖아. 이득 보면 자기가 먹고 회사가 책임지니까 나는 일단 그거는 자산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서 국민은행에 확정급여를 들었대요. 확정급여형을 들었대요. 퇴직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확정급여형을 들었으니까 개정법은 뭘로 써야 돼?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써야 돼. 7개월은 퇴직급여 1,000만 원을 통장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개정법 어떻게 해야 돼? 퇴직연금 운용 잘 운영하는 거지. 운용 자산이라고 해서 얼마라고?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거 보통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중에 이론 문제는 더 깊게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월 28일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망했대요. 부영상사가 망했대요. 안 좋네요. 이내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가 불능하고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었나 봐. 그런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다. 대손 세입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세입 공제라는 것은 우리 부가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무 2급에서 할 때, 전산세무 2급에서 할 때는 잘 배우겠지만 지금은 몰라도 됐다. 몰라도 되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망했어요. 회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망해버리면 저한테 받을 돈인데 망해버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못 받아. 그걸 대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회사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외상으로 계속 팔았어. 근데 상대방이 예상값을 안 갚아. 그럼 나도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회사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매출을 했는데 돈은 안 들어와. 물건을 팔았고 매출액이 늘었는데 돈이 안 들어와.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현금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금흐름표가 회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500만 원 있었는데 요걸 못 받을까봐 대손 충당금으로 현재 300만 원 모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갚을 것 같은 놈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안 갚으면 안 되니까 300만 원 정도는 제가 안 갚으면 이걸로 충당해야지, 메꿔야지 라고 하면서 300만 원 모아놨대. 다행이네, 모아놔서. 그럼 200만 원 정도만 내 예상에 빗나가는 돈이었죠. 500만 원을 못 갚았어, 상대방이. 그런데 300만 원은 제가 못 갚을까봐 이미 충당 모아놨다고. 근데 실제로 못 갚아버렸지.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일단 꺼내 쓰고 200만 원은 예상하지 못한 거니까 비용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 손해보는 처리 해주는 거야. 자, 한번 볼게. 자, 대손 충당금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쓴다. 자, 꺼내 쓰기 전에 일단 모아놓을 때, 대손을 충당할 때 어떻게 할까? 32들야 모아놔. 모아놓을 때는. 자, 모아놓을 때는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지? 기타의 대손 삼각 B라고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모으는 거지? 선생님, 대손 삼각비는 들어봤는데 기타는 안 들어봤는데요. 기타는 뭐냐면 그냥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에서만 쓰잖아요. 매출 채권에서만. 근데 기타는 매출 채권 이외에 있고, 우리 상품도 상품 이외의 거는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듯이 대손 삼각비도 매출 채권 말고 나머지 우리 매출 채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치? 외상 매출금이랑 뭐 바드럼, 그죠?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럼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요 두 가지는 상품과 관련된 거잖아. 상품과 관련된 거. 요 두 개 있을 때는 대손 삼각비라고 그냥 쓰면 되지만 그 이외에 받을 돈도 있잖아요. 뭐가 있어? 단기 대여금이나 아니면 미수금. 요 두 개도 받을 돈이잖아, 그죠? 요 두 개도 받을 돈, 요것도 받을 돈. 그런데 얘들은 상품, 재고 자산을 팔아서 아직 못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대손 삼각비로 돈을 충당해 놓고 그 이외에 받을 돈들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충당을 해놔요. 여기는 똑같아. 대손 충당금. 여기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놨었다는 거야. 기존에 얼마를? 300만 원을 모아놨었다고. 그런데 그 중에 500만 원을 손해봐야 되니까 요걸 이제 꺼내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꺼내 쓰면 반대로 와야죠. 꺼내 써야 되니까. 오케이. 꺼내 쓴다. 이렇게 꺼내 쓴다. 대손 충당금 300만 원을 일단 꺼내 쓰고 그 중에 200만 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한 번 더 손해, 비용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야. 손해, 영업 외의 비용 개정하고 표에 있어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 2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총 500만 원 손해 본 거지. 그리고 나서 뭐가 없어져야 돼? 이제 단기 대여금 받아야 될 돈이 없애버려야지. 이제 못 받게 되는 거니까. 받아야 되는 못 받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없애야지. 단기 대여금 500 이렇게 없애는 거야. 얘는 누구 거? 그제 구형상사 거. 구형상사의 개념 뭐 거래처 걸어주는 거예요. 거래처 구형상사 거의 단기 대여금을 없애버렸잖아요. 왜 없앴어? 못 받은 거니까 없애야지 이제. 이거 자산이 감소되는 거. 자산이 감소되는 건 왜? 못 받아서 처리했다라는 거. 처음에 모아놨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모아놓은 돈을 꺼냈을 때 요거 알죠? 1학년 때 배웠죠? 대손이라는 거는. 자, 이 정도 하면 됐고 그 다음에 10월 1일로 갈게요. 핸섬 자동차, 핸섬이 아니네요. 한섬 자동차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공채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재밌는 거네.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채 현재 가치는 18만 원이고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나 일단 부동산 같은 거를 구입할 때는요, 공채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라라고 한대요. 공채가 뭐냐면 나라에서 공공기관 또는 뭐 정부에서 어려우면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 채권을 팔잖아요. 상업경제 시간에 채권을 팔면 사람들은 그 채권을 샀다가 사니까 정부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부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이제 재정을 확정한다고 충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채권을 그냥 사라고 하면 안 사니까 너희 부동산이나 이런 거 자동차나 건물이나 이런 거 살 때는 너 돈 좀 있는 놈이네? 자동차 사면 돈 없는 놈은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사, 끼어 팔기 무조건 사라고 한다. 그게 요거야 지금 그게. 너 자동차 살 거니? 그러니까 너 의무적으로 이거 사! 강제로 해버린 거야. 안 살 거야? 그럼 자동차는 너한테 안 팔 거야 라고 해버리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공제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2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거기 밑줄 그을게요. 공적 현재 가치라고 밑줄 그을게요. 현재 가치라는 거.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18만 원이라고. 공채를 20만 원이지만 그거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18만 원에 거래되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 박종규가 사는 뭐 이 자켓은 20만 원짜리였는데 18만 원 주고 지금 나올 수 있잖아.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세일해서 파는 것처럼. 그리고 세일해서 파는 거 인기가 없나 보지. 인기가 없어. 아무 살라고 그래. 그래서 18만 원이래요. 그래서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일단 공짜를 샀잖아요. 샀지? 샀는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기 때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단기 매매 증권. 근데 이게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18만 원이라고. 현재 가치를 해줘야 돼. 18만 원. 18만 원인데 실제 돈 나온 건 얼마 나온 건데? 그렇지. 돈 나온 건 20만 원 나왔잖아. 현재 가치로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 현재 가치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가치로 해줘야 되는데 돈 나온 건 20만 원이야. 그치? 돈 나온 건 20만 원이라 했지? 이렇게 현금으로 20만 원 줬다 했잖아. 그럼 나머지 2만 원 차이는 뭐냐는 거야. 뭐 살 때 이걸 줬? 뭐 살 때 지금 공제를 썼어? 뭐 살 때 끼게 산 거야? 오케이. 자동차 살 때. 그래서 차값에 취득할 때, 차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까 땅 살 때 부대 비용 들어갔잖아. 똑같이. 차 살 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니까 차 살 때 부대 비용을 넣는 거야. 취득할 때 부대 비용. 취득세처럼. 그러면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샀을 때 들어가는 원가. 그래서 이거를 차값에 집어넣는다. 차값에. 차량 운반 그죠? 차량 운반 그죠? 차량 운반고 2만 원. 차값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차량 운반고. 네, 이렇게 이것도 좀 잘 알아놔야 되겠죠. 회계처리 정도는 여기 현재 가치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 취득세. 추가분은 취득세. 그다음에 부대 비용. 부대 비용. 네, 취득원가지. 취득원가. 취득원가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차량운반부랑 여기 단기매매 증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네요. 자, 이 문제도 잘 봐둬야 될 것 같고, 다음 계속 갑니다. 거기 4번 문제는 우리 풀었어요. 그죠? 환율 문제 엄청 중요합니다. 외환차손, 외환차익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나온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익 있었어요. 그거는 언제 나온다고? 결산 때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부분 잘 봐야 되고,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거기 선적일자가 파는 날짜니까 선적일자 9월 23일 날 환율은 1,200원이었어. 그런데 지금 오늘 날짜는 언제야? 10월 7일이잖아. 그죠? 10월 7일. 근데 선적은 9월 23일. 두 개 비교해 보니까 200원 차이가 나네요. 200원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잖아. 근데 돈을 받을 돈이야, 줄 돈이야?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환전돼 입금되었다. 외상매출금이니까 받을 돈이네, 그죠? 받을 돈인데 올랐대. 받을 돈인데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대. 그러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환차익이 되는 거겠지. 200원만큼. 몇 달러인데? 3,000달러니까 200원이면 얼마? 3,000달러 곱하기 200원, 그러니까 60만 원만큼 더 받게 된다고. 그것을 외환차익이라고 해줘야지.
외환 차이니까 계정광표에 영업 외 수익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밑줄 그어놔야지. 외환 차익 60만 원. 차변되면 대변 수익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풀었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10월 21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통장에 돈 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했대요. 좋은 일이네요. 원천 징수세 위에다 적을게요. 원래는 뭐라고 적어? 미리 떼가는 돈. 이제 미리 떼가는 돈. 근데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50만 원 통장에 넣어놨어. 근데 거기에 이자가 있다. 이제 나 이자 받을 거니까 좋잖아. 근데 그 이자 받은 돈에서 세금을 떼간다. 또 아직 우리는 소득세가 안 배웠어요. 전산세무 2급 하면 소득세를 배우거든요. 그때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어. 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자 얼마 받았니? 거기서 세금 얼마 떼고 나머지만 줄 거야 라고 한다. 그것을 얼마 떼는 것을 원천징수세이라고 부르는 거. 원천징수. 그 원천징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왜? 세금 내야 되니까. 보면 밑에 원천징수세액은 세율은 15.4%. 15.4%를 떼라는 거야.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동그라미 칠게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미리 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예수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부채잖아.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달라. 그러니까 부채로 하려면 예수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자산으로 하려면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좀 힘든 거예요. 회계 처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거래인데 회계 처리 다르게 해. 그러니까 이게 좀 회계에 좀 난점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지. 미리 떼가는데, 그러니까 돈은 6월달에 내는데 내가 미리 낸 거야, 미리. 세금 6월달에 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미리 낸 거야. 먼저 냈네. 먼저 납부했네. 선납, 세금. 이게 자산. 먼저 냈으니까 자산. 나중에 내면 부채잖아요. 그치? 예수금은 부채인 거예요. 근데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 밑에다가 선납세금이라고 적으면 된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이 15.4죠? 원천징수 15.4. 통장 이자 수익은 얼마? 50만 원이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50. 수익이니까 대비 맞죠? 근데 이 수익 중에 세금 뺐다고 했잖아. 무슨 세금? 선납세금. 선납세금인데 뭐 자산으로 처리할 때 그런다고 했어요. 자산. 네, 먼저 냈으니까. 자산인데 15.4를 먼저 냈다고? 그러면 계산기에 50만원 곱하기 15.4 때리면 얼마 나와? 7만 7천 원 나오죠. 7만 7천 원. 7만 7천 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통장에 들어왔겠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겠죠. 나머지 금액만 얼마? 42만 3천 원 이렇게 되겠죠. 즉 통장에서 이자 받은 거야. 이자 받은 건데 그 중에 세금 좀 낸 거지. 이자 받았는데 세금 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돈 벌잖아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돈이든 벌면 세금 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돈을 벌었는데 세금 안 내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돈을 벌었는데 세금 안 내. 그런 건 몇 가지가 있고 그 안 내는 것들만 나중에 몇 가지 외우게 될 거예요. 전산세무 이거 배울 때. 전산세무 이거 재밌어요. 나중에 들으세요. 그 다음 6번. 다음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직원의 식사 비용을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사 비용, 그죠? 거래처, 우리 직원이 아니고 거래처 식사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 받았다. 영수증 입력해라라는 거예요. 거기 뭐 부가세도 있는데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야. 거기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긁었는지 영수증 봐볼게. 그러니까 17만 1,000원 긁었네. 그 위에 금액 15만 5,455원 이거 아니에요. 긁은 돈은 17만 1,000원이에요.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거. 공급 대가 17만 1,000원 긁었대요. 뭐 이거 간단하네요. 자,
카드는 뭐라고 불러? 미지급이라고 그러잖아. 어디다 썼어? 거래처 직원 썼으니까 뭐라고? 대비라고. 우리 직원이면 공유승비겠죠? 17만 1,000원. 그리고 미지급 여기는 17만 1,000원. 무조건 거래처 걸어야 돼요. 거래처 거는데 그냥 지금은 생각할게요. 우리 실기할 때는 걸어야 돼. 카드로 걸어야 되겠죠? 무슨 카드 걸거든? BC 카드 걸거든. 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92배에서 중요한 거는 92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 요 확정 급여형이라는 거 되게 중요했어요. 계속 시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시키는 거, 부가세란다. 취득세 포함시키는 거. 그 다음에 대손충당,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다는 거. 그냥 대손상각비가 더 중요해. 근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도 받을 돈이에요. 상품 이외로 목적으로 받을 돈. 얘는 상품과 관련돼서 받을 돈. 그러니까 그때는 대손상각비,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주가 중요하잖아, 그죠? 뭐가 중요해?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을 살 때는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 그때는 현재 가치로 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자산을 그러니까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선납세금이라는 계속 과목을 사용해줘야 돼요. 미리 낸 거야 나는. 미리 낸 거. 이자 받고 돈 냈지만 미리 세금도 내버렸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야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대비고, 접대비 간단한 거고, 이렇게 해서 92회를 끝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91회 이제 진행합니다. 91회 몇 개만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7월 4일날 당사가 1번, 7월 4일날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원재료 매입에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1,3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7월 4일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고 했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고 했어요.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했던 어음이네요. 만기가 됐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적 과목은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그래서 당좌 예금 얼마짜리예요? 1,3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발행했던 거잖아. 지급보험이겠네? 그죠? 지급보험. 자, 지급보험이고 1,300만 원 되겠죠? 이거 쉬운 거네요. 자, 발행했던, 내가 발행했던, 지급했던 이렇게 되고. 왜 이쪽이요? 그지?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지급보험이었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갚은 거니까 지급보험이 없어지고 부채가 없어지고 돈 나간 거지. 부채가 없어지고 부채 차감.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당사는 봄날이에요. 그죠? 봄날에 BTS 나온 봄날. 봄날의 주식 100주를 9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시 수수료는 30만 원을 포함하여 이거를 보통 예금에 지급했어요. 돈 준 거야. 봄날 BTS의 주식을 사고 주식을 보통의 통장에 줬죠.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나의 회계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주식 나왔으니까 주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할게요. 주식 말고 증권이라고 해도 되는데 매도, 매매, 우리 이렇게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있고 매도 가능 증권 있고 이 두 가지. 만기 보유 증권은 잘 안 나오는데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주식 말고 우리 증권이라고 할게요. 증권. 주식하고 채권 두 가지. 주식과 채권인데 세 가지인데 단기 매매 증권, 주식, 얘는 채권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둘 다 가능해요. 주식 채권은 1학년 때 배웠으니까 크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채가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과 사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야. 채권을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증권. 매도가는 증권도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안 되고 채권은 되죠. 왜?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만기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요. 주식을 샀습니다. 계정 과목은 셋 중에 하나예요. 채권을 샀습니다. 계정 과목은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은 계정 과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그러면 여기 쓰고 어쩔 때는 이 이름을 쓰고 어쩔 때는 이 이름을 쓰냐는 거지. 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샀냐라는 거예요. 샀을 때. 그럴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안에 사고 팔려고 주식을 샀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돼. 사채를 샀어요. 단기 매매 증권 이름 붙인다고. 금방 사고 팔려고 샀대. 3,000원을 사서 4,000원 오르면 바로 팔 거야. 그럴 목적으로 샀대.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나는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사채가 3년짜리거든? 3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산 거야.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주식은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어. 매도가는 조건밖에 없는 거야. 만기 보유 증권 자체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다. 그럼 이걸로 가는 거야. 단기간의 시세 차익 목적. 이거는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 이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는 거예요. 매도 가능.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장기 투자의 목적인 거예요. 장기 투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샀어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있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주식. 오케이. 그 이름을 써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요. 근데 얼마 주고 샀대? 90만 원을 산 거야. 선생님 그게 액면가가 5천 원이잖아요. 주식 샀으면 자본금 아닌가요? 라고.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이 나오는 거야. 주식을 사면 아니야. 요새 중에 하나예요. 90만 원. 단기에 90만 원 주고 샀는데 그중에 수수료가 들었대. 수수료가.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수수료. 어려운 게 아니고 외우셔야 돼요. 수수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사면 수수료 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샀을 때의 수수료는 대부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요. 아까 우리 토지나 그 다음에 기타 이외의 거 차 살 때나 토지 살 때나 돈 더 들어가잖아요.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돈 더 들어가는 거를 차값에 포함시키거나 땅값에 포함시켜야 돼. 다 시킨다고 이렇게. 그런데 얘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얘도 취득원가에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발생하면 얘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이해되세요? 얘도 취득원가에 포함, 얘도 취득원가에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취득원가에 포함이에요. 얘만 왕따야. 얘만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니까 차변을 적으라는 소리예요. 뭐로? 수수료 비용으로 적으라는 소리예요. 얘만 왕따야. 암기해줘야 돼. 중요한 겁니다. 원래 넣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개치를 해보면 단기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 들을 때 얼마 들었대? 여기 3만 원 들었대.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3만 원을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줬을 거 아니야. 통장에 줬으니까 보통액은 93만 원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만약에 샀을 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습니다 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안 돼.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붙여야 되고, 그럴 때는 수수료 비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매도 가능 증권 93만 원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얘만 그래. 나머지는 전부 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돼.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8월 13일 미국 ABC 마트 요 외환거래는 우리가 문제 풀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모르겠는 부분은 등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우리가 풀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거의 1시간 동안 풀었어요. 이 문제 1시간 동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자본 관련돼서 있죠.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이익 잉여금 해서 거기에 플러스 느낌, 마이너스 느낌 있는 거 쌤이 계정 과목 3개씩 얘가 있으면 얘는 주가 된다. 얘가 있으면 얘는 주가 된다. 했었죠? 쟤부터 없애고 간다 라는 거 했었고, 그 중에 수수료 발생, 발행 비용이 들어가면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어떻게 하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발행 초과금에서는 빼주고 이렇게 했었지. 차감하고 가감하고 그거 복습해야 돼. 엄청 중요해. 요것 때문에 당락의 결정 4번 문제 별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10월 15일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원재료 30만원 원재료 샀대. 1급하고 2급하고 차이점. 재료를 산 거야. 근데 30만원인데 시가는 50만원이에요 50만원짜리를 30만원에 산 거야. 이득 받네. 공장에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고 했대요. 응? 웃기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것, 만들 때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장치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복잡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이때 원재료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빵집에서의 원재료는 밀가루 이런 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페인트라고 생각해보자.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페인트 원료를 사왔다. 이런 거, 액체 같은 거 이런 거 사왔다 봐.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야. 색깔도 흰색 페인트, 노란색 페인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액체를 사왔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가 기계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그거를 페인트를 벗겨내서 예쁘게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 그러면 사와서 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페인트 만드는 회사니까 그걸 그냥 칠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걸 가지고 재료를 쓸 건데 우리 회사가 직접 써버린 거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기계장치를 수선하는데 사용해버렸다고. 기계장치가 더러워서 거기다 써버렸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치? 우리 회사가 치킨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치킨 먹고 싶어. 그럼 내가 튀김을 먹으면 되는 거지? 배달시키지 않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근데 좀 헤디자가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 봐봐. 일단 재료를 썼잖아. 썼으니까 원래는 재고자산이니까 어디에 있어? 차변에 있는데 그걸 써버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대변으로 가는 거야. 재고자산 자산이야. 자산. 재료는 얼마짜리인데 이 가격이 중요하지. 얼마짜리인데 거기에 50만원짜리야 시가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썼으니까 원가로 가는 거야. 30만원 원가로 간다. 이거 중요하죠? 원가로 간다. 원가로 가는 거야. 원가로. 시가로 가면 안 되고 원가로 갑니다. 그리고 뭘로 썼대요? 수익적 지출로 썼다잖아. 우리 회사에 써버린 거잖아. 그죠? 우리 회사에 써버렸으니까 이거는 수선비라고 하는 수선비.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여기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유형 자산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들어가고 부대비용 들어가면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지? 오케이, 그건 알지? 그럼 취득하고 그 다음에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유형 자산은 한 번 쓰는 거야, 한번 오랫동안 쓰는 거야.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그죠? 필요하다 싶으면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1억에 투자했대. 1억. 다시 쉽게 할게. 100만원 주고 샀대. 근데 세금이 110만원 들었대. 10만원 들었대. 그럼 건물값은 얼마? 110만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건물은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세금 10만원 냈대. 그러면 건물값은 얼마가 된다고? 110만원 된다고.
근데 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5층짜리였는데 6층으로 올리고 싶어. 6층으로 올리고 싶어. 한 층 올리고 싶어. 그러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써야 되잖아. 그걸 보유 중에 가지고 있는 중에 지출이라고 부르고 그 지출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잖아. 첫 번째는 자금적 지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자본적 지출은 큰 돈 쓴 거야. 큰 돈. 건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돈은 막 1억,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큰 돈이고 건물의 가치 자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은 당연히 있는 건물이 좋지. 6층이 좋아, 5층이 좋아. 당연히 6층이 좋지. 이렇게 가치가 증가해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은 자본적으로 썼다. 내거화 됐다는 거지. 돈은 썼는데 지출했는데 내거화 된 거야. 기분은 좋은 거야. 돈을 썼는데 기분 좋아. 왜? 내 거 가치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런데 돈은 썼어요. 돈은 썼는데 이번에는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다시 끼웠어. 이건 기분 좋을까? 원래 유리창에 있는 건 누가 깬 거잖아. 그럼 돈만 날린 거잖아요. 그치? 너무 낡아서 페인트 칠 때 낡아서 기분 안 좋은 거잖아. 돈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지. 이런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는데 수익적 지출. 이때 왜 수익이냐면 그걸 가지고 계속 수익적으로 이용할 지출을 썼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유지할 만한 지출인 거죠. 그래서 자본 지출을 하면 나는 지출이지만 내 거 화 썼으니까 내 거 화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건물 얼마 돈 쓴 거 아니? 그리고 현금 나간 거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우리 수선비로 이렇게 비용 돈 날렸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 날렸다라고 쓰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뭘로 하고 있어? 수익적 지출을 했으니까 돈 날린 걸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선비라고 한 거야. 보유중개 지출.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중개 지출이지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럼 결산 때는 뭐예요? 12월 31일 날 결산 때는 이제 감가상각하는 거잖아. 유형자산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처음에 샀을 때 취득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중에 돈 쓴 거. 요렇게 돈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결산 12월 30일 날 뭐 한다고? 감가상각하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한 다음에 뭐 또 해요 우리? 유형자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하는 게 유형자산을 전체 다 아는 거예요. 전체 다 아는 거. 유형자산 처분. 그럼 감가상각 부계획을 없애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중에 시험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이렇게 쭉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요거 아까 금방 우리가 했었고, 요거 지금 했었고, 결산은 우리 결산 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처분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다 중요하다. 다 시험에 나온다 하나씩.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칠게 이제. 그 6번.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금액 10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이니까 당좌 이익금 되겠네.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 줬다는 소리야.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 단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거기 밑줄 한번 볼게. 자산 인식 조건 충족 못할. 여기 밑줄. 거기다 밑에 저기 비용 처리라고 해서 비용 처리. 자산의 인식 조건. 어떤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개발. 어떤 것을 연구하고 핸드폰을 지금 S21가 나왔잖아, 그죠? S21까지 나왔잖아. 근데 S30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야 돼. 더 좋게 만들려면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됐으면 구체적으로 개발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 돌려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나.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지나. 개발하는 거죠. 근데 연구했을 때는 돈이 많이 써버린다고. 연구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 안 돼. 개발 좋은 게 안 나와. 실패. 하면 전부 다 비용이에요. 비용이라는 것은 돈 써버린 거 날린 거야. 회사에서 날린 거야. 삼성전자가 S21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만들다가 실패하고 돈 다 날린 거잖아요. 그 사람도 월급도 준 거잖아. 월급 줘야 되잖아. 실패했다고 월급 안 줘요? 줘야지. 일했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 날렸지. 그다음 그 사람들이 돈 쓴 거에서 돈 날렸지.
다 날리는 거야. 돈 날린 거라고. 연구에서. 근데 연구가 이번 성공했어. 그럼 공장에서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지를 한번 봐봐야 되는 거야. 아, 이번에 대충 구도가 나오고 다 했어. 만들어보니까 만드는 와중에서 실패가 많아. 계속 오류가 나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제 돼. 20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회사 꽤 되는 거예요. 회사 꽤. 그래서 이 자산 처리되는 거고, 이때 자산 처리 요건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고, 요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충족을 하면 그때는 자산 처리한대요. 자산 처리. 그러면 이때 개정 과목은 비용은 뭐뭐뭐 B로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는 알려주는데 여기는 안 알려줬죠? 근데 경상개발비라고 하면 됩니다. 경상개발비, 경상개발비 하면 되고, 아니면 경상연구개발비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거기 쳐보면, 실기할 때 쳐보면 경상개발비 치면 이 경상개발비가 나오든 경상연구개발비가 나오든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산 처리는 그냥 개발비라고 하셔도 돼요. 이게 좀 특이해. 이렇게 자산인데 B로 끝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얘 왕따예요. 자산인데 끝에 B로 끝나는 비용의 느낌이 나는 개정 과목은 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얘를 좀 주의해야 돼. 얘는 경상개발비, 얘는 그냥 개발비. 얘는 자산, 얘는 비용인 거야. 우리 개정 과목 표에 경상개발비 있을 거야. 비용에. 그거 체크해놓고, 그다음에 자산에 개발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BS, 개정 과목에 개발비, 요거 자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면, 근데 얘는 충족한다 그랬어요? 그쵸? 충족, 못한다 그랬네. 못한다 그랬으니까 비용 처리하면 되겠네. 그죠? 경상, 연구, 개발비, 뭐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원? 100만원. 그리고 이쪽에는 돈 나왔으니까 어디에 담겨야 돼요? 100만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92회까지 끝낸 거야. 선생님이 최근 거부터 해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풀어줄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그죠?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될 거야. 반복될 거니까 한 최근 5개 정도만 완벽하게 알면 나머지는 모르는 거는 이제 몇 개 안 될 거야. 몇 개. 그거는 그때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일반적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